설 연휴 직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4호기의 운영 허가를 내줬습니다. 경주 포항 지진으로 허가가 1년이 넘게 미뤄지다가 갑자기 운영 승인이 난 것인데요. 일각에선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졸속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심에서 36km 떨어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설 연휴 직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조 원이 투입된 이 발전소의 운영을 전격 허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외면하는 원한이는 즉각 해체하라! 원안위는 지난 1일 가압기 압력 밸브 문제를 2022년까지 해결하고 화재에 대한 안전을 재검토하라는 조건을 달아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가압기는 원자로에서 나온 열을 액체 상태로 만드는 장비. 문제가 생기면 방사성 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부품을 쓰는 신고리 3호기는 운영 승인 2달 만에 가압기에서 냉각제가 누출돼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졸속으로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원한이는 위원 9명 중 현재 4명이 공석이다. 당일 1명이 불참하면서 4명의 위원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승인 결과를 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압기 밸브가 누출 문제를 일으킨 건 맞지만 허가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원안위원들이 허가 기준에 만족되는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신고리 4호기 반경 30km 안에 거주하는 주민만 300만 명. 4호기의 상업운전이 올해 안으로 예정된 가운데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검증과 보다 적극적인 설명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방안전센터에 대한 보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소방차의 디젤 배출가스가 차고지에 쌓이지 않게 하는 설비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 바로 예산입니다. 임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소방안전센터 차고지입니다. 주차 공간에 노란색 관이 눈에 띕니다. 소방대원들이 소방차를 대자 노란 관과 소방차의 매연 배출 부분이 이어집니다. 소방차 매연은 노란색 관을 타고 차고지 밖으로 나갑니다. 이 매연은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출가스. 발암물질이 차고지에 쌓이지 않게 하는 설비입니다. 이 같은 배출 설비를 갖춘 부산의 소방관선 몇 곳인지 전수조사했습니다. 64곳 중 단 한 곳뿐입니다. 발암물질로부터 소방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배출 설비의 확충이 시급한데 문제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배출 설비의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차 공간 한 면당 최소 3천만 원. 전체 소방관서에 배출 설비를 설치하려면 5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소방관서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때 배출 설비를 넣겠다는 계획 정도만 세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센터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유럽 등 소방 선진국은 소방관선의 발암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배출 설비 설치 예산을 주요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북한 자성대 부두의 임대 계약이 올해 6월 끝이 납니다. 계약 연장을 둘러싸고 운영사와 항만 당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1년이 넘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 2단계와 연관돼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지난 1978년 문을 연 북한 자성대 부두.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선 전용 부두입니다. 부산항의 비약적인 성장은 자성대 부두 출범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성대 부두의 임대 계약은 올해 6월로 끝납니다.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부두를 비워야 합니다.
부두 운영사인 허치슨사와 항만 당국이 재계약을 협의하고 있지만 엉킨 실마리가 1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성대 부두가 북항 재개발 2단계 부지에 포함돼 있어 일단 2021년까지만 운영할 방침입니다. 예, 지금 부산항만공사와 허치슨과의 계약 당사자끼리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치슨사는 20년 연장을 원하고 있고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항의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치슨 관계자는 부산항 물동량 증가와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치슨 터미널이 운영하는 태국 람차방 항만을 한국 측이 재임차하는 방안도 협상의 한 조건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태국 정부의 승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전진기지였던 자성대 부두. 생존이냐 퇴출이냐. 올해 상반기 안에 어떤 식으로든 운명이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오늘 신문 읽기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청년이나 노인 같은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이 부산 원도심에 처음으로 들어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회주택은 지자체가 보유한 땅에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이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 8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부산 중구청이 가장 먼저 대청동 노후 적산가옥 부지에 최고 8층 높이의 주택을 지어서 50여 가구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동구청도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거난 해결과 원도심 활성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어서 기대가 모아집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동물병원 담합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부산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올해만 8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최근 동물보호단체들이 8개 동물병원을 입찰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병원들은 협력은 했지만 담합은 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낙동강과 수영강에 차량 출입이 금지된 보행 전용 다리 3곳이 생긴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새해 1호 정책인 보행혁신 종합계획을 어제 밝혔는데요. 오는 3월 착공하는 낙동강 대저대교 하부에 길이 910m의 보행 전용교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구 구포동과 화명 생태공원을 잇는 공중보행로 조성에도 예산 317억 원이 투입되고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앞 수영강에도 215m의 보행 전용 다리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의 헌혈자 수는 늘고 있는데 보유 혈액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부산의 헌혈자 수는 2016년 20만 4,800명에서 지난해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부산혈액원이 보유한 전체 혈액량은 1,700여 유닛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형 권역 외상센터가 들어서고 동시에 수혈이 잦은 고령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어제와 사뭇 다릅니다. 지난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돼 이르게 찾아왔던 봄 기온을 밀어냈는데요. 부산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무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해안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기온이 8도 선에 그치겠고요. 추위는 주말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경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강한 바람 덕에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지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산 영하 1도, 울산과 창원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7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춥다가 다음 주에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부산을 방문합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어제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다음 주 부산을 방문해 도시재생 사업과 스마트화로 활력을 주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강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보고회에 참석한 뒤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의료 폐기물 처리 단가가 1년 만에 무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는 의료용과 일반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이곳에선 한 달 동안 최대 8톤 분량의 일회용 기저귀가 나옵니다. 모두 의료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폐기물 처리 단가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한 달 220만 원이던 비용이 무려 450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린 겁니다. 이 금액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병원에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겠다 통보를 하더라고요. 모든 업체에 전화를 해서 우리 병원이랑 폐기물 수거에 관한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전부 다 거절당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20년까지 의료 폐기물을 20% 감축하겠다며 일반 요양시설이 배출하는 기저귀는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줬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저귀를 쓰는 요양병원은 계속 의료용으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 요양시설에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기만 하면 되는 기저귀들이 이곳에선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 밀폐된 공간에 보관됩니다. 전문 수거업체는 소각시설이 포화 상태라 처리 단가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추세가. 예. 그런데 소각장은 못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은 이윤 창출하는 방법이 물량이 꽉 찼기 때문에 단가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산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단 한 곳. 시설을 늘리거나 새로 짓고 싶어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습니다. 폭등하는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병원과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부산의 SNS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공감의 공감제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감제기 송군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첫눈. 마침내 부산에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네, 지난 31일에 첫눈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전국적인 폭설에 부산 시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많은 네티즌들이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첫눈 소식을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눈이 와도 부산에는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번에는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티즌들이 여기는 눈이다, 우리 동네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버스 끊기를 조심히 다녀 이런 댓글도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산의 특징 5년마다 눈 온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사실 확인은 못 해봤고요. 부산에서 눈사람을 만들다니 10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차량이 통제되는 구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차량 통계가 돼서 이제 문자, 긴급 재난 문자가 왔었는데요. 내원정사 유치원생이 375명 이렇게 해가 2시간가량 발이 묶여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즐거웠을 수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들 구해주러 눈 치우러 간 거였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 아가야 아들 구출했다라면서 실제 이렇게 사례를 좀 하신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고요. 아무튼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눈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첫눈이 부산 시민들을 좀 깜짝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투리 선생님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네, 고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이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경상도 사투리 쓰는 선생님에게 표준어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게 예의가 없는 겁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에 있는 학교고
부산에 계시는 선생님이 사투리를 쓰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뭐 저희야 뭐 이렇게 방송하니까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27년간 부산에서 살았고 네.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학생이 네. 선생님이 무서워서 말 안 했을 수도 있다. 수업이 듣는 학생이 사투리가 거슬린다는데 고칠 의향이 없냐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학생의 입장이 사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바꿔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네티즌들 반응도 좀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요. 네. 서울말만 한국말인가? 그다음에 뭐 대통령한테서 서울말 써야 하지 이런 댓글이 있었고 혐오를 당당하게 해서 놀랍다라는 댓글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사투리가 병도 아니고 고치라고 한 것도 잘못인데 알아듣기 힘들다고 천천히 말해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알아듣기 힘드니까 좀 천천히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을 텐데 바꿔달라고 하니까 또 부산 시민들이 또 당황하셨겠네요. 선생님도 좀 욱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유진양의 노트북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좀 독특한 키워드잖아요. 네. 한 네티즌께서 부산 지하철 1호선 다대포 방면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신 장유진 양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세 차례 장유진 양? 네, 맞습니다. 올리셨더라고요. 이 노트북은 특히 사과 브랜드의 고가의 제목의 노트북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게 근데 정유진 양인지 장유진 양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네티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노트북이 너무 갖고 싶었나 봐요. 네티즌 귀엽다는 반응 외에서 또 논란이 또 되기도 했는데요. 장유진과 정유진이 동시에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이 댓글 바로 밑에 사실은 정유건이었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댓글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부산 공감의 공감제기 송군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고객 개인정보 등을 제공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38살 최모 씨 등 5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부 중개업으로 얻은 고객 수천 명에게 허위 대출 광고 문자 120만 건을 발송한 뒤 76명으로부터 얻은 수억 원대 피해 금액 중 9천만 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마약류인 대마가루를 불법으로 구입하려는 혐의로 불법 체류업자 신분인 베트남 국적 2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저녁 7시 반쯤 경남 진해시 한 도로에서 부산역에서부터 택시를 이용해 배달해온 23만 원 상당의 대마가루 11g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리그 개막을 앞두고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프로 데뷔 동기인 한지호와 박종우를 팀 주장과 부주장으로 선임하고 일본 J리그로 임대를 떠났다가 최근 돌아온 이정협 선수를 전진 배치하는 등 전열을 갖췄습니다. 또 경남FC와 수원FC 1부 리그 승격을 도운 미드필더 권용현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다음 달 2일 구덕운동장에서 FC 안양과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전 내야수인 앤디 번즈가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번즈는 2011년부터 토론토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2017년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해 지난 시즌까지 249경기를 뛰었습니다. 앤디 번즈는 롯데 입단 첫 해 맹활약을 펼쳤지만 지난해 22개 실책을 남발하면서 롯데와의 재계약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부산항 제2신항 상생 협약식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김 지사의 구속으로 협약식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경남도청과 협의해 협약식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과 경남은 부산항 제2신항의 입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창원시 진해구로 잠정 결정했으며 오는 11일 확정 발표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수소 자동차를 구매하면 3,4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수소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200대이며 구매 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수소차는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그리고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사업 실적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7개 기업 가운데 21개 기업에 대해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사업 실적 평가 시기가 됐는데도 평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모의평가 결과 12개 기업이 133억 원의 페널티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개 기업은 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 임대계약 해지 검토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 올해 전기 수소버스 45대를 포함해 모두 88대의 저상버스가 추가로 도입됩니다. 부산엔 현재 시내버스 2,517대 가운데 저상버스가 563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저상버스 지자체별 보급 계획을 확정해 17개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어제와 사뭇 다릅니다. 부산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무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해안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기온이 8도 선에 그치겠고요. 추위는 주말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 덕에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지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춥다가 다음 주에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8일 금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